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입니다. 자, 12월 12일 금요일날 펼쳐지는 금요경주 부산 경주 해설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취재를 하러 들어왔을 때 아침에는 비가 오락가락했어요.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오락가락한 그 사이에서도 열심히 조기를 마쳤고 무사히 크게 부상 없는 그 하루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유광희 기수가 낙마했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훈련은 잘 마무리되었고 저도 취재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좋은 내용들, 취재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궁금하신 점들, 부족했던 점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이죠. 자, 오늘 승부처를요. 일단은 메인은 4경주와 8경주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추천 경주는 1경주와 5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1경주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1경주 추천 경주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루키 경주입니다. 그렇죠? 2세마들의 루키 경주. 루키 경주는 정경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꼭 그러니까 루키 경주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정확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 마필들이 내년에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할 때까지도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필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데뷔전도 중요하고 두 번째 경주, 세 번째 경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출전 수가 적죠. 자, 오히려 그래서 이번 경주가 혼전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렸어요. 전개상에 유리한 점을 활용해서 경주를 풀어갈 마필도 많이 있고요. 자, 충만은 일단 글로벌 프린스가 인기 순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kg대 마필이에요. 500. 데뷔전 때 508kg로 가지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체구가 큰 마필이에요. 아직 그래서 말이 부드럽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부드럽지도 못한 가운데서도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추천을 했었지만은 강서 트렌드를 제가 추천하지 못해서 적중은 비적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은 나오지 못했지만은 일단 글로벌 프린스는 경주를 치르고 나서 더 좋아진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대를 해도 되고 승군을 해도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좋았고요. 취재 내용도 좋았고. 자, 글로벌 프린스가 축이다 그러면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선행을 나설 미스틱 진입니다. 이 마필은 능력은 있다라고 제가 확인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출발입니다. 자, 데뷔전 때는 출발이 잘 되어서 이마필이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마필이 지금 출발이 연습을 했을 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저한테는 의심의 마필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죠. 자, 빅스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마필이 직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코스면은 앞선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미스트 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프린스가 있기 때문에 빅스타의 포지션이 영 애매해요. 영 애매합니다. 그래서 빅스타에 대해서도 너무 과신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마번들은 추천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7추계로 뭐 8번과 4번의 마번은 추천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잡은 겁니다. 약점이 있는 마필들의 약점을 공략해보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일단은 테미스를 기대하죠. 테미스는 우리가 월요일 공부합시다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합시다 추천만은 이 본 예상에서는 제가 절대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테미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요. 그리고 디멘션이란 마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합시다 추천만 했어요.
그죠? 일요일날 공부합시다 추천만 했는데 출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그만큼 19주에서 이 디멘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요 디멘션까지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경주 추천 경주인데요. 추천 경주 저는 7번을 믿고 가겠습니다. 7번을 믿고 빅스타와 미스트G는 저한테는 받치는 정도, 현장에서 상태가 좋다는 받치는 정도고 저한테는 지금 테미스와 디멘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테미스와 디멘션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건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말 상태를 하고 여러분한테 깔끔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추천 경주, 루키 경주, 테미스와 디멘션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방송. 자, 2경주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부경 2경주 국산 6등급 1600이에요. 자, 6등급 1600인데 2세마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오아시스 루비, 보텍스, 스카일러 지유까지. 여기는 또 우리가 스카일러 지유는 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합니다. 합시다 추천마예요.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해서 설명은 더하지 않습니다. 자, 1600이라는 것 때문에 스카일러 지유가 외곽에 편성을 해도 저는 믿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일러 지유는 인정. 우리가 공부한 만큼 이 마필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월요일 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오아시스 루비예요. 이게 내일 현장에서 깜빡인데 저는 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자, 오아시스 루비가 연속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9초 이상으로 땡기질 못해요. 2세임하고 경주 경험이 쌓였다 그러면은 기록 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아시스 루비는 기록 단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29초 대 마필로서 거진 확정이 되고 마는 거죠. 자, 1600m에 왔는데 여기는 은근히 약체 편성이지만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오아시스 루비보다는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아시스 루비 한말로서 1600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마필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보텍스입니다. 보텍스. 이제 단학가가 4번째 기승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적을 낼 때가 됐죠. 이 마필도 뭐 그다지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거리를 늘리면서 마필의 이제 특성을 파악하려는 그런 상태죠. 자, 근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마필가 병합을 했고, 병합 때 좋은 모습이었고, 마방의 의지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 보텍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가 있을까요? 하이레벨입니다. 자, 이 마필은 권호찬 기수가 입상을 한번 할 때부터 주목을 받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학가 기수도 태워서 승부를 봤죠. 직전 최상현 기수를 태워서 승부를 봤습니다. 졌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이번에 한번 다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의 변화입니다. 훈련의 변화. 그래서 하이레벨이 만약에 이번에도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얘는 육군에서 계속 머물러 수밖에 없는 전력이에요. 이 정도 편성에서 정말 만만한 상대를 2세대를 만나갖고 여기서도 성적을 못 낸다 그러면요, 저는 하이레벨은 이번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강력하게 추천했던 마필 기억나시죠? 환희뱅크입니다. 환희뱅크. 자, 직전에 추천을 했는데 또 하운드 포커를 빼갖고 배당을 놓쳐버린 아주 그냥 쓰라린 마필이죠. 이 당시에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편성이었어요. 정말 약한 편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마필들이 다 약한 상대인데 오히려 오늘 편성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환희뱅크까지 제가 순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환희뱅크는 추천을 안 할 겁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스칼러 지유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보텍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은 하이레벨입니다. 여기서 오아시스 루비는
3착승군이 걸려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능력이 그냥 쏘쏘하다 그러다. 그래서 보텍스와 하이레벨과 그냥 경쟁할 수 있는데 전개 싸움에서 어떤 전개를 해서 이겨낼지 그게 관건입니다. 너무 강하게 믿고 싶지 않은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축으로 스카일러 지우 축으로 보텍스와 하이레벨을 주목하고 있는 이경주입니다. 정영목의 무적TV 12월 12일 금요일 방송. 자, 부경 3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인기 순위 1, 2, 2위가 거진 능력 차이가 워낙 나는 경주예요. 그렇습니다. 이 피스톨 컷과 닥터 에이스의 싸움으로 거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이렇게 액면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결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전개는 6번이 선행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바로 따라 붙을 거고요. 이런 구도가 나오겠죠. 닥터 에이스는 직전에 1300에서 선행을 가서 라스트 100m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광여중에서는 거리를 100m 줄여서 1200에 출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백광여중에서가 정확하게 이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경주 편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개가 피스톨 컷의 선행, 닥터 에이스의 압박 이렇게 나오는데 피스톨 컷은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서 라스트가 엄청 안 좋았어요. 1200이었는데 라스트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닥터 에이스가 압박을 하게 된다면 직선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축마는 10번마 닥터 에이스가 거리를 죽인 닥터 에이스가 낫겠고요. 자, 6번 피스톨 컷에 대해서는 사실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조교 때만 뛰면 얘가 대가리예요. 얘가요. 조교 때만큼만 뛰면은 왜 이 마필이 안 뛰는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필 이번에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말이에요. 꼭 놓치지 마십시오.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교 상태가 좋은 마필은 매직 해머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12점 마필은 추천 안 드리는데 편성이 그러네요. 6번이 있으면은 아니면 10번이 있으면은 1번, 2번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10번, 6번 선행마 2마리 습성이 겹치는데 2마리가 한 바퀴 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석을 하는 것이 이번 경주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2마리를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2마리를 이렇게 해서 적중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부경 4경주입니다. 정경목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이번 경주는 그렇습니다. 메인 포인트를 일단은 여러분들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메인을 잡은 이유 바로 얘 때문입니다. 얘를 지우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마필은요,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메인인데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마필이 원래 일요일 3경주 1200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투표를. 그러니까 이 마필은 원래 1200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던 마필이죠. 근데 경주가 깨졌어. 그럼 출전을 안 해야 되는데 느작없이 1600에다 갖다 재투표를 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서승훈이 타고다 능력을 다 짜내서 들어온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누굽니까? 남정혁이에요. 글쎄요. 전개, 선행은 갈 수 있겠지만은 1600m를 압박을 받으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가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그래서 앙코르가 입상을 해버리면 저는 꽝입니다. 꽝 날 거예요.
입상을 안 하면은 제가 무조건 마칩니다.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앙코르가 빠지면은 저는 적중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앙코르가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메인 승부 또 여러분한테 욕먹는 상황이 되겠죠. 자, 원인. 앙코르가 1600을 투표한 이유, 재투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방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메인 포인트입니다. 앙코르를 안 보기 때문에 메인을 잡았다. 여기만 말씀드리겠고, 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축마와 앙코르를 대신하는 마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준비 철저하게 하고 적중 만들어 내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부경 5경주 정경목의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여긴요, 저는 추천인데 무조건 터진다요. 터진다에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인기 1위로 팔린 판타스틱 볼트. 직전 경주에 진겸이가 하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앞말인데 1400이 부담이었다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볼트 마방도 좋고 뭐 진경기수도 직전보다 낫다라는 취재 내용도 있고, 그런데도 저는 의심을 하고 합니다. 외곽 밀린 것도 안 좋고 능력이 그다지 강한 마필이냐에 대한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고 의심하고 합니다.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얘입니다. 자, 얘는 12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12전 만에. 자, 1번이라고 다실바라고 지난번 28초 뛰었다고 인기를 잡혔는데 저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듯 인기 1위와 2위가 저한테는 불안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월요일 공부합시다 마필이죠. 오노 챔프를 공부했죠. 서강주 기수가 훈련을 하고 최시대 기수가 탑니다. 그 내용까지도 확인했고요. 자, 홀리데이 인킨 서강주 기수가 직전에 추임을 했어요. 문제는 부종을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고, 얘가 제 눈에는 제가 콩깍지가 씌었나 조교가 별이 5개예요. 이거 미치지 않겠습니까? 별이 5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마방 토마스 마방의 스위티벨이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글로벌 히어로이 뭘로 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안 터지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오노챔프, 스위트벨, 홀리데이 인킷, 글로벌 히어로이, 푸어마린까지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천 프리덤, 판타스틱 볼드가 저한테 좋게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터지는 추천 경주입니다. 터지면은 정경목이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 신천 프리덤, 12번 판타스틱 볼드의 추천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경주, 저는 터지는 그림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 12월 11일 금요일 부경 6경주입니다. 자, 20년 지기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20년 지기. 사실 조교 때 너무 안 뛰어서 의심을 했던 마필인데 편성을 보니 이거 너무 약한 상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20년 지기는 뭐 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승군전이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자, 반대적으로는 제가 얘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얘를 의심하냐? 얘는 체중이요 550kg 나가요. 그러니까 550kg 나가다 보니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소로 보여요. 소로. 조교 때도 말이 그냥 스피드가 없고요.
그냥 또부덕 그냥 주폭으로 등치로만 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레이트 톱이 들어오고 이런 구도로 들어오면 저는 꽝입니다. 꽝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첫 번째로는 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얘는 다리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은 마필이라서 부담 주장이 높으면 당연히 얘한테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리가 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 혜택을 충분히 볼 것 같고 이 압도적 넘버원은 그 이번의 효과를 분명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뭘까요? 플래시데이입니다. 자, 휴양을 하고 두 번의 경기를 치렀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유광의 기수라서 전혀 주목을 못 받죠. 아닙니다. 이거 직전에 송경윤 기수가 늑발을 하고도 끌고 착순을 주신 말이에요.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부 댄식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공백이 생겼는데 31점 마방 마필은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그래서 31점 마방은 거진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의심스러운 마필이 있으면은 받치고 가자는 정도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받치고 가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5번은 믿겠습니다. 5번은 믿는데 저한테 2번이란 마번은 없답니다. 이거 550kg의 소는 저한테 없는 거고요. 저한테는 압도적 넘버원이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태이고 플래시데이를 더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번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5번, 2번의 마번은 들어오면 정경모기는 꽝 납니다. 예, 꽝 나지 않도록 더욱더 준비 잘하고 현장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부경 7경주예요. 자, 여기는 지난번 직전에 배당 어마어마하게 터뜨린 마필 두 마리가 나오네요. 청어보수의 하늘신화가 나옵니다. 참 그렇죠. 클러치 위너가 빠지는 순간에 와당탕탕탕 터지고 말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번에는 명함 내밀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신마들, 외산 신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인기를 끄는 마필이 은하수인데요. 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모래 반응입니다. 직전 경주 분석을 하면 다실바 기수가 타고 모래를 맞으니까 막 사행하고 경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뛰고 나서 분명히 좋아졌겠죠.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반응은 이번에 또 만약에 발생한다면 또 외곽 사행해버린다면 얘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플라잉 단은요. 19주에서 정말 최선의 준비를 했다. 그죠? 자, 4세잖아요. 이번 달 지나고 나면 5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 경험은 아직 7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마필도 안 좋았던 마필인데 이제는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성적을 거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마필을 지금 다듬어 온 거죠. 플라잉 단어는 좀 좋게 봅니다. 자, 아처 하트란 마필이 3조 마방 마필인데요. 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클러치 위너라든지 닉스 고원이라든지 내년에 3세가 됐을 때 부경 외산마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마필과 병합을 시켜놨어요. 바깥쪽에서 다실바 기수가 잘 따라가더라고요. 아처 하트도 이 마필이 나쁜 마필이 아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하늘신화는요. 직전보다 부담중이 더 올라갔습니다. 상태는 업이에요. 얘 업입니다. 더 좋아졌고. 자, 노날드 덕도 송경윤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마필. 로드 투위는 조금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의심하냐면 승군전이에요. 포지션이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로드 투위는 조금 의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린다. 여기 저는 좋게 보는 마필은요. 일단 플라잉 단어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아처 아트를 외곽이라는 거 아니었으면 얘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방에서 상태가 직전 들어오고 나서 더 좋아진 마필, 질로 막히고도 들어온 마필 발휘 하늘신화입니다. 세 마리를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3번 은하수가 어떻게 뛸지, 그 다음에 10번 노날드 덕이 송정민 기수 스타일과 잘 맞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단호를 가장 좋게, 아처하트를 능력마로, 그 다음에 하늘신화를 조교 우수마로 추천드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네요. 어떤 부경 7경주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정영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 12월 12일 부경 8경주 정영목의 메인 추천입니다. 두 번째 추천이죠. 자, 이번 경주 메인을 잡은 이유, 저의 믿는 마방, 믿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메인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복병마 위주로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 믿는 마방, 믿는 마필. 이유가 분명한 내용적인 마필이 있기 때문이죠. 배당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번 경주 확실한 축마까지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고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은 있죠. 배당이 좋으면 당연히 위험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보자. 그래서 메인으로 설정한 경주입니다.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꼭 적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믿는 마방 복병 2마리, 한 마리도 아닙니다. 2마리 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2마리 활용해서 적중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12월 12일 금요일 방송 부경 9경주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 뭐 부진하다, 뭐 적중이 안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역전하려고 마지막을 무리하게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메인 승부를 잡았는데 그게 더 오히려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맞춰서 꿰어서 이렇게 짜집기해서 승부를 맞춘다는 것은 절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전 경주도 많은데 왜 꼭 마지막이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을 승부 안 하려고 많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적꼭 필요한 마필들, 정말 마지막이라도 믿을 수 있는 마필 아니면 승부 안 하려는데 사실 마지막 기대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용이 너무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많이 걸었고요. 후반은 마음 편하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저는 매운 추천급이에요. 추천급인데 자, 일단 기대하는 마필은 그레이트 보이입니다. 인기 1위지만은 문제는 능력은 가장 좋아요. 능력은 가장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이 57.5예요. 일단은 뭐 마방에서도 편성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레이팅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3구는 몇 점까지예요? 65점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64점짜리도 올 수 있고 63점짜리도 올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높은 레이팅이다. 가장 센 말이란 얘기죠. 60이라도. 자, 그래서 마방이나 직면기수나 뭐 부담 중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인디고스트는요. 그동안 계속 얘는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오히려 승군에서 감량된 게 인디고스트한테는 엄청 좋은 혜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앞말이기 때문에 부중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승군한 인디고스트 충분히 그레이트 보이와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네버 기브업 저는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제가 이 네버 기브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마필은 출주 주기를 최소한 2달 이상 가져갑니다. 그래갖고 이 마필을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조로 이적하고 나서 3연승을 거둔 거죠. 그 3연승을 거두는 과정도 3조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온 성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필이 3연승을 거두고 3군으로 승군을 했죠. 직전 경주의 승군전에 진경기수가 하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능력이 다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네버 기브업은 이번 경주에 팔리든 말든 저한테는 추천 속에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필을 좋아하느냐? 제가 또 카오라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는 승군전인데요. 흐름만 느리면 돼요. 언제든지 지금 조시가 너무 올라왔거든요. 상태가. 흐름만 느리면 가능성이 있고 최대 복병 마필 2마리를 추천드립니다. 베르다입니다. 베르다와 당데스타예요. 이 2마리. 베르다 당데스타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특히 베르다 송경륜 기수 스타일이 잘 맞는 마필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베르다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래서 이번 마지막 경주는 일단 5번, 6번을 좋게 보고 있어요. 경주 조건은 6번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이. 그래서 여기다 카오라인 상태 많이 올라왔고요. 자, 베르다, 그다음에 당데스타까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는지 이거는 마필 현장 상태가 매우 중요하겠죠. 현장 의지까지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마와 후청마들. 자, 요것만 가져갑시다. 정경목이는 딱 3방입니다. 3방. 아무리 힘든 경지도 3방 이상은 안 간다는 거 아시죠? 네, 항상 그 구멍수를 줄여 드리는 게 저의 임무예요. 구멍수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전문인으로서 잘라 드릴 수 있어야지. 뭐 일반 아마추어처럼 이것도 불안하네 저것도 불안하네 그래서 구멍수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할 일은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마번들, 안정적인 마핀을 추천해 드리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여기서 한 마리 잘라내고 축 정해서 3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글을 쓰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경주 분석을 하면서 이 분석이 잘 되는 날이 있고요. 분석이 엄청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분석도 잘 됐고 내용적으로도 흡족한 경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내일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결과까지 좋게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분석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경목이의 이 무적TV가 여러분들 성원에 지금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1000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뭐 저한테 에너지가 되겠고 그리고 알람 설정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경목의 무적TV 금요일 방송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꼭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분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